안녕하세요. 버블함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품이 얼마였길래 10억이나 싸게 내놔도 이제 용산구 아파트가 안 팔려. 야, 이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유사일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규제가 6월 28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 6억 이상 절대 내줄 수 없어. 커팅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셔터 내린 만큼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는데,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로 가를 수 있는 경매 시장에서 이런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 매매 시장 자체가 집값 정상화의 그 수위 엄청나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매물망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바랬습니까? 집값이 좀 손에 닿을 정도만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갔었잖아. 계속해서 오르고 그만큼 어떤 이 집값 이 스탯을 쌓아나가는 어떤 상승세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렸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진저리를 쳤는데, 또 대부분 사학개미로 옮겨 타던가 아니면 자본시장 쪽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딱 터지면서 이제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의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는 얘기죠. 용산구 아파트 작년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 그 정도로 고점을 찍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10억 싸게 내놔도 경매시장에 낙찰 받는 사람 없어요. 이게 경매는 좀 낙찰가를 적정 수준에서 내가 써내서 뭔가 그 물건을 좀 집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시장도 6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금줄이 딱 묶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 자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니, 유사일에 아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억에서 17억, 거의 10억 정도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이거 서로 물려고 난리가 났을 건데, 전부 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천동 강촌 아파트인데요, 여기 감정가가 17억 9천에 나왔어.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그만큼 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금 호수 못 땡기니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물줄기가 없네. 최저가가 지금 14억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거 아마 10억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경매 구분을 보면 강제 경매야. 그러니까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원금이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온 대출금을 못 갚아서 3개월이면 요새 그냥 3아웃 제도입니다. 바로 경매로 넘겨버려. 그래서 대출 잘못 받으면 그거 내가 꼬박꼬박 매달 원금이자 갚아서 내 집이지, 이거 3개월 딜레이 돼버리면 내 집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은행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게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문,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지급 명령 결정문 등의 집행권 관련 서류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경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권리관계가 별로 없을 수 있는 경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낮은 물건이 나왔는데 안 물어. 왜? 리스크가 어마무시하게 클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가서 경매 시장의 모든 응찰자들은 향후 매수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억 이하로 내려왔어도 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용산 아파트도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만큼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값 지금 공식 지표가 부동산 114에서 낸 그 지표, 8주 만에 뚜렷한 하락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지금 지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전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하락 전환으로 전환이 된 건데, 당연히 대출 한도 축소로 타격이 전망이 되는 거고, 초강력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만큼 그냥 형식적 대출 규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의 뿌리까지 딱 접근해서 딱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규제가 제대로 좀 한 방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 첫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0.02%로 확실히 하락으로 전환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그리고 대전, 전북,
울산을 보면 이제 완연한 하락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서울이 펄펄 끓었거든. 뭐 바짝 달궈진 뭐 후라이팬처럼 계란 탁 깨가지고 뭐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그냥 기름 쳐가지고 지그지그지그 끓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정도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완연한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불과해. 첫 단추야, 첫 단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폭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느냐. 아, 이제 이 정도면 됐겠네 하고 어느 정도 공급적으로 확연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의 결정판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서울은 0.02% 떨어지면서 전주 0.54% 대비 하락 전환, 분명한 하락 전환이죠. 경기 인천 지역은 좀 딜레이가 된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서울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뭐 맞박을 딱 그냥 땅바닥에 들이받고 그냥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솔직히 경기 인천 집값은 자체 체력이 고갈이야. 일단 과천하고 분당 빼버리고 그죠? 서울이 가니까 애들도 그냥 우리도 가는가 구나 라고 이렇게 동반해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쯤에 확연하게 꺾일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뭐 서울이 약간 뭐 0.08% 올랐다고 하지만 거의 보합 수준이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전세가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에 비해서 뭐 상당히 오름폭이 그래도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간 전세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서울이 0.08%, 수도권 0.07%, 경기 인천 0.06, 5대 광역시 0.02, 기타 지방이 0.01%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역시 매매가가 훅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역시도 덩달아서 뭐 반대적으로 역주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확실한 어떤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올해 들어서 지난 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서울 아파트 중에 취소된 건수가 3,343건. 그러니까 노멀하게 그냥 매매 시장에서 일단 계약해. 그리고 그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계약 취소 건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근데 27일 정부가 대출 규제 발표하고 28일 날 바로 그 다음날 실행이 됐잖아. 빛의 속도란 얘기입니다. 거의. 그죠? 뭐 유례 없는 어떤 이 대출 규제의 어떤 이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었는데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대략 한 300건 계약 체결 후에 260건 정도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거의 90%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규제가 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팩트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를 확실하게 뭐 물기 위해서 대출을 그냥 뭐 동서남북 사방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 대출의 어떤 물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진입을 시도하려 했던 수요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PF 대출, 그러니까 건설사 대출이 왜 위험했습니까? 자기 자본이 1%야. 그리고 사업 자금 대출을 99% 받았어. 어떻게 사업이 건전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99%가 대출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온 거 결국에 가서는 자기 현금 가지고 집을 산 사람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계약서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왜? 6억 대출 규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친 듯이 올랐죠. 근데 33% 7월 2일 계약이에요. 확실히 여기 의미가 있지. 6억 이상 하락을 했어.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33%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점이 될 겁니다. 이제 여름 다 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은 기본적으로 30%는 깔고 갈 수밖에 없겠다. 눈 깔으란 얘기죠.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내가 이 집 잡으면 30% 이상 50% 이상 아니 100% 이상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땅으로 처박히게 돼. 좀 눈 좀 깔아라.
그래서 최고가 대비 6억 이상 지금 하락하는 이 동작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용성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상승세의 어떤 견인력, 그러니까 결착 지점이 제일 고리가 약해. 여기는 변수, 그러니까 부동산 변수가 생겨버리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 강남의 어떤 오리지널한 그런 어떤 이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집값이 뭐 널뛰기를 한 곳이 아니라, 나도 강남 되고 싶어, 강남 가치, 강남 수위, 강남의 칼라를 가지고 우리 동네도 좀 아파트 값 좀 올려보자, 호가 세력, 또 펌프질, 모든 투기판의 투기적 요소들이 다 집중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F킬러 한번 칙 뿌린 거야. F킬러 뿌리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도망가 버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기판의 투기 수요가 자금을 물고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자금을 물지 못하니까. 마포구 상암 월드파크 3단지가 13억에서 8억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이상, 거의 40% 이상 떨어졌지. 그러니까 마포구가 가장 아파트 가치를 뭐 상승의 어떤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반면에 부동산의 변수가 터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착력이 약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용산구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거의 뭐 10억 가까이 나와도 무는 사람이 없어. 응찰자가 없다는 얘기야. 도원 삼성 레미안이 뭐 17억에서 16억, 6월 30일 28일 규제가 시작되고 첫 거래가 나왔는데 1억 4천 떨어졌다. 8%. 이거 뭐 아직 갈 길이 멀지, 그죠? 이제 거의 뭐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용산구도 이 경매 시장 10억 하락에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동구 역시도 지금 현대아파트가 7월 2일 날, 그러니까 6월 28일 이후 거래가 나왔죠. 17%. 그러니까 이렇게 깔짝깔짝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에 가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로, 그죠? 그냥 이바구를 털어가지고 이빨을 털어서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는 가격, 전화 한 통이면 2, 3억 금방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반대로 전화 한 통이면 2, 3억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빨을 털어가지고 호가를 좀 지지했던 그런 어떤 가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부동산 쪽으로 유입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영등포구 얼마나 많이 올랐었습니까? 근데 물레 힐스테이트가 6월 30일, 6월 28일 거래는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2억 4천.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죠? 집주인들이 이빨 털어가지고 어느 정도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최저 수준이 2, 3억대야. 이제 이게 실질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면서 집값을 상당 부분 셀프 디스, 그러니까 스스로 깎아 내려야 되는데, 이게 5억 이상 좀 터져줘야지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향 하방 압력으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니. 지금은 굉장히 어떤 일주일 상간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가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깔짝깔짝했던 그런 가격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천구, 이거 뭐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서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2억 정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역시도 똑같은 수준, 7월 2일 거래가 나왔는데 2억 4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 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6억 이하 쪽으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여기 집값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부동산 이 심리라는 건 강남상과 마용성,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과 분당이 어느 정도 쓱 하고 쉽게 되면 심리가 뭐 내 다른 우회로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멈칫한다는 얘기예요. 노원구도 지금 6월 30일 거래가 나왔는데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5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14억에서 9억. 좀 중대형 평수인데 34% 하락했죠. 그러니까 노도강과 금강구도 역시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6억 이하의 아파트 쪽으로 움직여 갈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전망입니다. 함께 그냥 동반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서울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곳들도 함께 가격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영선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올랐잖아. 제발 우리를 강남의 컬러를 가진 동네로 좀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집주인들이 펌프질하면서 투기 세력들이 그냥 모든 대출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몰빵하듯이 신축 아파트 중심은 대장단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력을 10분 발휘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국토부의 이상경 차관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또 마련을 했었고, 이르면 다시 재차 지금 집값이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2, 3억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깔짝깔짝 해버리면 엄청난 또 파워풀한 그런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이 플랜 B에 해당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6억에서 3억으로 더 대출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DSR, LTV 확실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부동산은 자금줄만 딱 막아버리면 그냥 가격은 정상적으로 회귀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뭐 40억 아파트 뭐 엄빠 찬스, 엄마 아빠 찬스 그냥 골고루 써가면서 그냥 그런 고점의 아파트 딱 잡아가지고 시세 차익 뭐 단 1, 2년 정도면 2배 정도 팍팍 오르잖아. 10억, 20억 그냥 수익률 빨대 딱 꽂아놓고 쪽쪽 빨았던 그 스윗했던 시절은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뭐 거래를 마친, 거래를 쳐버린 그 아파트들도 뒷조사 받습니다. 세무조사 받. 이 이상거래잖아. 확실히 초고가 아파트, 그것도 나이가 좀 어려 젊은 층의 사람이 왜 겁도 없이 사버렸다? 근데 대출금 별로 없네? 이거 뭐야? 세무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편법 중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업자 대출 땡겨가지고 주택 구입에 보태,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자금을 아주 그냥 트위스터 변형시키고 왜곡해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고가 아파트를 사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익적 차익을 땡기려 했던 그 모든 스탠스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완전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폐해가 지금 메이플자이로 나타나고 있잖아. 메이플자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전세가가 지금 10억까지 내려왔어. 보통 한 15억, 16억 하던 게 그냥 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지금 전세가 거의 지금 2,000건이 나왔습니다. 전세가 2,000건이 나왔다는 게 뭐야? 내가 세입자 들여가지고 그 보증금 활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잖아. 근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 불가합니다. 퇴거할 시에 대출 받고 또 자기가 들어갈 때 대출 받을 수가 있었어. 이중으로 더블로 대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못한다는 얘기야. 제로 단 땡전 한 푼도 대출 못 받아. 전세 2,000건 대출 불가라는 그런 어떤 장벽 앞에 딱 서 있게 됐는데, 단 한 건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전세는 뭐 타입별로 뭐 8억대, 10억대, 20억대가 있는데 이거 대출 없이 현금 박치기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8억, 10억, 20억. 아니 내 지갑에 8만원,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듬뿍듬뿍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근데 8억대, 10억대, 20억대 현금이 있다고? 주로 카드 갖고 다니지. 우리네 인생 다 카드 인생 아니야. 근데 8억대, 10억대, 20억대 현금 박치기 한다고? 대출 없이? 불가하죠. 지금 메이플자이 전세가 1959건이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를 필요로 해. 그 정도로 그 세입자에 뭐가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엄청난 자금적 경색이 딱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메이플자이 결국 2000세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니까 사채 쪽으로, 러시앤캐시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또 엄청난 또 개인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뭐 전세금을 또 5억대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겠고, 뭐 이렇게 된다면 서울 신축 전세 시장 뭐 엄청난 변동을 겪게 됐겠죠. 당연히 전세가 흔들려 버리니까 매매가도 전 지역을 끌어내릴 그런 어떤 심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헬리오시티가 이런 뭐 궤적을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10,000세대 정도가. 그죠?
그래서 메이플자이의 선택지는 딱 세 가지다. 전세가 후려치기, 5억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분양가 이하로 던져버리고 내가 도망가겠다. 그죠? 내가 분양받은 가격 그 이하로도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가 발생할 가능성. 사채 받아서 버티.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뭐 카드론도 20% 지금 뭐 금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거 사채 잘못 끌어다 썼다가 그냥 인생 그냥 패망입니다. 패망. 조심하셔야 돼. 아무튼 2000세대의 이런 선택에 따라서 서울 전 지역의 신축 시장 요동칠 수밖에 없겠고, 송파 헬리오시티가 15억에서 8억대로 반토막 났었죠. 전세값 쇼크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가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면서 메이플자이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메이플자이가 향후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서울 아파트의 이 전세값과 매매값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이 풍향계가 될 수 있고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금 8억대 지금 전세가를 찍고 있고, 역시 뭐 12억대 30평대는 이렇게 찍고 있는데, 헬리오시티 역시도 뭔가 어떤 조정장의 어떤 느낌적 느낌을 받는 그런 거래가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메이플자이가 442대1을 찍는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경쟁률을 보여준 것은 12억대 분양가 대비 지금 35억 가고 있습니다. 3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혼 이탈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모든 그냥 자금 끌어모아서 청약을 한 거죠.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그냥 엄청난 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대출이 기본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4억 깎아서 금매 던져도 살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 호가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어요. 2억 뭐 깔짝깔짝 한다고 사람들 쳐다보나? 쳐다보지도 않지. 그만큼 굉장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서울의 계약이 거의 90% 이상 취소되는 이 이례적인 일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메이플자이가 지금 대출 규제로 말미암아 전세금을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00세대가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왔는데 상당히 서울시장의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